두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 살펴볼 패턴은 관찰자 패턴입니다. 근데 제가 그 교재를 오랫동안 이용해서 강의를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 순서로 패턴을 소개할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근데 전략 패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게 전략 패턴이잖아요. 근데 전략 패턴은 뭔가 처음 패턴을 배울 때 또 객체장에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전략 패턴을 배우게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실행 시간에 어떤 함수의 몸체를 확 바꾸는 거를 잘 생각 못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해보고 객체장에 잘 모르시는 분은 또 전략 패턴이라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가능해?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패턴, 옵저버 패턴은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는 패턴인데, 그리고 코딩할 때 뭔가 복잡한 것도 별로 없어요. 없는데 실제로 보면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을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자 패턴은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없는데 실제 우리가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객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객체는 계속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객체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이 객체가 언제 상태가 바뀌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객체가 어떤 상태가 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수시로. 그럼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수시로 그 객체에 접근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상태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비효율적인 거죠.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하면 돼? 너 상태 바뀌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라고 뭔가 해놓으면 더 편하겠죠. 그게 더 효율적이겠죠. 내가 수시로 객체한테 너 상태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를 물어보는 것보다 반대로 객체한테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그럼 나중에 이 객체가 뭔가 상태가 변하면은 능동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페이스북이 나와 있는데 내가 친구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가 새로운 글을 게시했는지 알려고 계속 친구의 페이지에 접속하는 거는 불편하죠. 그냥 친구가 게시하면 자동적으로 나한테 보여주는 걸 원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동작을 하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 옵저버 패턴은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등록을 하면 그 대상이 알아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수동적으로 통보해주기. 우리가 매번 가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옵저버 패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GUI 프로그램을 할 때도 GUI는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렇죠? 사용자들이 다양한 사건들을 응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일으킵니다.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언제 버튼이 클릭할지, 얼마나 자주 클릭할지는 알 수 없죠. 그 사용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건에 뭘 등록해 놓고 사건 처리자를 등록해 놓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등록된 그 처리자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런 방식이 다 우리가 크게는 관찰자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자 패턴은 관찰 대상이 있고 관찰자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자는 얘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얘 관심 갖고 있다고 해서 매번 필요할 때마다 아니라 수시로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내가 관심 있는 게 바뀌었으면은 그냥 통보해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관찰자 패턴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물어보는 거를 폴링 한다 그러죠. 근데 이 폴링 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교재에 있는 예를 하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소개하는 예가 날씨 모니터링 하는 앱이에요. 날씨 모니터링 하는 앱. 그래서 이쪽에서 뭐 이거는 우리 영역 밖의 얘기니까 밖의 얘기인데 어쨌든 날씨를 측정하는, 현재 날씨를 측정하는 센터가 있는 거예요. 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서는 뭐 주기적으로 날씨를 체크해서 웨더 데이터한테라는 어떤 객체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만들고 싶으냐면은 이런 앱들을 만들고 싶어요. 이 앱은 현재 날씨, 뭐 현재 날씨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일기예보를 보여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공해서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앱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 데이터가 새로운 어떤 날씨 정보를 얻었을 때 갖고 와야 되는데 매번 얘가 주기적으로 가서 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한테 나를 등록해 놓으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어떤 새 날씨 정보를 얻었을 때 얘한테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더 데이터라는 저쪽 이 밖에 있는 애가 이렇게 정보를 주겠죠. 그래서 걔는 밖에 있는 애는 요 measurement change라는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웨더 데이터한테 저장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했다는 거를 이제 measurement change라는 걸 불러서 구현을 합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 새 데이터가 됐다는 거 웨더 데이터한테 등록을 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웨더 데이터는 자기한테 관심 있는 그 앱들한테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새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현해야 되는 게 요 measurement change 돼요. 그래서 밖에서 새로운 날씨 정보를 측정한 다음에 요 웨더 데이터한테 저장하고 measurement change들을 호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measurement change에서는 여기 이 웨더 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장치에게 새 정보를 자동적으로 통보하게끔 measurement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measurement change라는 것을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은 현재는 세 종류의 출력 장치, 뭐 세 종류의 앱이 있어요. 세 종류의 앱한테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더 많은 앱들이 앞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확장을 고려해서 요 measurement change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밖에서 measurement change, 새로운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measurement change를 부르면 지금의 뭐 온도, 기압, 뭐 습도 세 가지 정보가 있다고 치고요. 그 세 가지 정보를 받아서 이제 각 데이터한테 그 각 등록되어 있는 앱한테 업데이트란 메소드로 세 가지 정보를 다 보내줍니다. 그럼 이렇게 구현하는 거의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구현하는 게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요 관련해서 요 구현의 특징을 나열한 게 요 네 가지인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추상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구현을 가지고 구현하게 됩니다. 추상 테이프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존 관계가 강한 거죠.
의존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수정을 해야 되면은 얘를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B는 좀 더 명확한데 새로운 얘 세 개 말고 또 하나가 생겼어요. 앱이. 그러면 한 줄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돼. 그럼 또 코드 수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로 뭘 하고 싶어요? OTP를 하고 싶은 거지. 뭔가 확장하더라도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게 이제 코드를 할 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e have no way to add or remove display elements at runtime. 실행 시간에 그 등록되어 있는 저 앱들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삭제나 추가하려면 얘 코드를 수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상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렇죠? 장치가 추가될 수 있고 삭제가 될 수 있고 장치의 특성들이 변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케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C번을 처리하려면 뭔가 헤드웨이로 목록을 유지해야 되겠죠. 목록을 유지하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관찰자 패턴에 적용해 가지고 구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찰자 패턴은 어떨 때 쓸 수 있냐면은 요즘은 뭐 집에 신문 배달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또 부모님이 받아볼 수 있죠, 여전히. 근데 요즘은 대부분 그냥 포털에서 보고 뭐 그러죠. 웹에서 보고 그러는데 뭐 그래도 신문 배달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독을 해야 되죠. 구독을 하면은 그 신문사가 새로운 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집에 배달을 해주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 구독자들은 구독을 중단할 수 있고 중단하면 또 더 이상 배달을 안 해요. 그리고 누구나 신문 구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과 관찰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라는 개념으로도 써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후반부에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패턴이라는 게 또 있어요. 펍서브 패턴이라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근데 그 걔는 조금 오브저버 패턴하고 개념이 달라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관찰자 패턴에서도 관찰 대상과 관찰자들이 나오는데 얘를 어떨 때는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이 개념을 씁니다. 이 관찰 대상이 퍼블리셔 된 거,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 되는 거고 서브스크라이버는 이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건데 이 정보를 내가 가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어떤 정보가 만들어지면 내가 등록만 해놓으면 구독만 해놓으면 나한테 알아서 새로운 정보가 생길 때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오브저버 패턴을 정의해 보면 한 객체와 여러 객체 간 일대 다 관계를 맺어주고 한 객체의 상태가 변하면 자동으로 관계를 맺은 다른 객체에 통보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설명했듯이 자동 통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폴링을 해야 돼요. 폴링 한다는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보는 거죠. 1초에 한 번씩 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동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관찰 대상은 관찰자의 목록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저버 패턴에서 아까는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 패턴 내부적으로는 관찰 대상을 서브젝트 객체라고 해요. 서브젝트 객체라고 하고 이 관찰자들을 오브저버 객체라고 합니다.
automatically update 한다. 오브젝트가 change 했을 때. 일대 다 관계를 맺어주면서 한 객체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자동적으로 통보를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클래스 관계도를 그려보면 이 서브젝트들은 누구나 다 서브젝트가 될 수가 있죠. 어떤 객체든지 서브젝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객체는 서브젝트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서브젝트에 필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요 세 가지 기능이에요. 서브젝트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 기능이 register observer, remove observer, notify observer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자들을 등록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등록된 관찰자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상태가 변했을 때 유지하는 이 관찰자들한테 자동으로 통보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 요 세 가지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된 모습은 요 서브젝트는 뭘로 되어 있어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죠. 인터페이스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콘크리트 서브젝트에다가 실제 요 세 가지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의 구현은 우리가 살펴봤던 설계 원리들 중에 어떤 거에 좀 적절하지 않아요. 어떤 설계 원리를 보면 설계 원리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설계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뭐죠? 어떤 우리가 배운 설계 원리들 중에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은 그 설계 원리에 안 맞아. 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설계 원리에 위배되는 거죠? 이렇게 구현하면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죠? 솔리드의 SRP죠. SRP예요. 그러면 이 서브젝트의 원래 주된 책임은 관찰 대상 역할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른 어떤 기능을 원래 하는 거예요. 근데 부가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까지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책임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원래는 그거를 여기다가 다 넣는 건 한 클래스가 너무 많은 책임을 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코드는 한 서브젝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브젝트들도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관찰자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여기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는 원래 자기의 어떤 기능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되면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클래스가 관찰 대상 역할까지 해야 돼. 그럼 걔를 상속만 받으면 다 끝나버리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런 방식을 하려고 그러면 왜 그러면 여기가 점점점이 돼야 되는구나. 잘못돼 있다. 왜 이렇게밖에는 자바에서는 잘 안 될까요? 이게 안 되고 이게 더 맞는 말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코드도 중복되죠. 그렇죠? 서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면은 각각에다가 register observer, remove observer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좋을 텐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죠? 자바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바는 상속을 어떻게 해요? 다중 상속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콘크리트 서브젝트는
다른 거 상속받아서 자기의 주된 책임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얘는 걔를 상속받고 있으니까 얘를 상속을 못 받죠. 그래서 자바는 다중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델로 오브저버 패턴을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제 이런 게 안 되면 다중상속이 안 될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여기다 넣는 게 답이에요? 콘크리트 서브젝트에? isA가 안 되면 뭘로 쓰면 돼요? hasA로 하면 되죠. 그렇죠? 얘네들을 만들고 얘가 서브젝트가 되고 싶으면은 얘를 멤버 변수로 유지해가지고 뭔가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델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자바 위주의 교재였으니까 우리가 출발할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모든 서브젝트가 공통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를 선언할 수는 있지만 별로 코드 중복을 해결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또 여기에 콘크리트 서브젝트에 이걸 다 구현해서 넣는 건 코드 중복뿐만 아니라 SRP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상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hasA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자기 응용 만들 때 거기에 맞게 이제 고려해서 구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서브젝트인데 이제 서브젝트는 요 notify observer에서 모든 observer에 대해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메소드를 불러야 됩니다. 업데이트 메소드. 그러면 얘를 관찰하고 싶으면은 이 관찰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얘를 구현해야 돼. 그리고 얘를 통해서만 통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 자기는 다르게 받고 싶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 관찰 대상마다 다 다른 메소드를 불러서 처리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통일된 방법으로 모든 관찰자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 옵서버들은 얘를 구현하게끔 해서 너 관찰자 하고 싶어? 그러면 요 인터페이스 구현해 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observer, subserver 이런 말도 있고 또 다른 용어로는 consumer, producer라는 용어로도 또 이 subject와 observer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concrete observer들이 subject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떨 때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유지를 하지 않냐 하면은 내 응용에서 여기에 구독하는 사람은 누구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뭔가 밖에서 너 얘 구독해 이렇게 해주는 개념이냐? 아니면 스스로 구독을 해야 되는 개념이냐? 그리고 구독하다가 중간에 해제를 해야 되냐? 응용 내에서 하다가 멈춰야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이제 서브젝트를 유지해야 될 수 있어요. 서브젝트가 있어야 이제 구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도 이 옵저버 패턴을 구현할 때도 이제 구독과 해제 주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내 응용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서브젝트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 옵저버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서브젝트와 옵저버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대 다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서브젝트가 옵저버와 일대 다 관계를 맺어주는데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맺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우리는 타이트한 그러니까 서로 의존하더라도 강하게 연결되는 것보다는 느슨하게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느슨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연결된다는 건 뭔가 관계와 관련된 거를 수정하려고 그러면 코드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느슨한 거는 코드를 바꾸지 않고도 관계를 끊을 수 있고 맺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젝트는 옵저버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옵저버가 옵저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 얘의 구체적인 타입은 얘는 알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 애들, 자신한테 구독하는 애들은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얘네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뭔지는 얘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얘에 대해서 아는 게 요거 구현하고 있다는 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타이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종류의 옵저버를 쉽게 추가할 수 있고 기존 옵저버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대 다를 맺어졌지만 타이트하게 맺어진 게 아니라 추상 타입에 의존하게 되겠고 옵저버랑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새로운 종류의 옵저버 추가하기 위해 서브젝트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옵저버나 서브젝트 수정은 서로 영향을 주기는 하죠. 주지는 하는데 이게 말이 좀 잘 잘못 설명했는데, 얘네들이 관계를 맺고 나서 얘네들이 변하는 건 이 업데이트 메소드만 안 바꾸면은 서로에게 영향을 안 줍니다. 얘가 뭐 메소드를 추가하든 뭐 바꾸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업데이트만 계속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은 이 관계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옵저버가 관찰하는 서브젝트를 유지하거나 서브젝트를 업데이트 메소드의 뒤에 보면 인자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서브젝트는 옵저버에 대해서 별로 타이트하지 않지만 거꾸로 옵저버는 서브젝트에 대해서 타이트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가 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좋은 건데, 이제 그거는 아까도 봤지만 구독과 해제 주체가 뭔지, 그래서 이 옵저버는 서브젝트를 멤버로 만약 유지하고 있게 되면은 의존 관계가 생기는 거죠. 의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현을 할 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서로 의존 관계를 어쨌든 가져야 돼, 클래스 간에. 근데 그때도 가급적이면 타이트한 의존 관계가 아니라 느슨한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 거고, 느슨하다는 거는 DIP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들이 추상 타입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추상적인. 그리고 실제 관계를 맺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관계를 주입해 주는 거죠. 관계 주입. 그래서 웨더 모니터링 앱 코드 형태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이 세 개를 여기에 다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별로 SRP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앱들은 이제 요 업데이트 메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현하고 있고 그걸 받아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코드는 별로 특별히 볼 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관찰자 패턴에서 이제 되게 핵심이 되는 메소드가 이 업데이트 메소드죠. 그렇죠? 이 업데이트 메소드를 통해서 서브젝트와 옵저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3개 여기다가 써서 보내고 있어요. 현재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확장 측면에서 얘가 필요한가? 맞는 것인가? 예를 들면 이 서브젝트가 나중에 이 3가지 정보 말고 날씨와 관련된 또 다른 정보가 있어. 그럼 걔까지 통보해 주려면 뭘 해줘야 돼? 업데이트 메소드를 수정해 줘야 되죠. 그럼 얘를 수정하면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이렇게 해서 계속 필요한 걸 나열하게 되면은 관찰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 4개, 3개가 다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 중에 하나만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도 있죠. 나한테 불필요한 정보도 다 주는 거야. 나는 요것만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 업데이트 메소드의 현재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요게 나중에 뒤에 가면은 푸시풀 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현하는 코드를 잠깐 보면 자바에서는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로 오브저버들을 유지합니다. 유지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복된 관찰자를 배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통보하는 순서가 좀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자료 구조를 써서 얘를 구현해야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어레이 리스트를 쓰고 있지만 내 응용에 따라서는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라 다른 자료 구조로 그 관찰자 목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든 게 요 2가지 정도인데 그것 말고도 응용에 따라서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는 애를 이제 다른 자료 구조를 써서 관찰자들을 유지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또 주의하셔야 돼요. remove 할 때. remove. 자바에서 array list의 remove는 내부적으로 어떤 연산을 사용해서 구현할까요? remove O 했어요. remove O. 그럼 어떤 연산을 써서 array list에서 remove가 구현이 될까요? 자바에서. equals 메소드를 쓰죠. 그렇죠? equals 메소드를 써서 array list에 있는 요소들 하나씩 방문하면서 O와 equals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true가 되면 걔를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는 땡겨서 하겠죠. array list니까. 그래서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놨는데 내 observer는 equals 메소드를 구현 안 해놨어. 재정에 안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 뭘 이용하게 돼? equals를 나는 구현 안 했어. 그럼 나는 equals 메소드가 없어요? 자바에서? 자바에서 equals 메소드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에 있는 equals는 비교를 어떻게 해? 주소 비교를 해요. 그리고 내가 구현하면 보통 주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상태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이 remove도 여러분들이 내 응용에서 remove가 올바르게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소 비교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주소 비교로 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놨지만 5동작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주소로 이렇게 뭔가 remove 해도 지금 코드는 그냥 돌아가요. 주소로 여기 넣는 애랑 또 다시 삭제할 때 똑같은 객체를 보내가지고 remove 해달라고 할 테니까 주소 비교해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이게 항상 그렇게 올바르게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나 뭐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리스트를 유지하고 그 리스트에서 add뿐만 아니라 삭제를 기능을 제공해야 돼. 그럼 그 삭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알고 구현하셔야 돼요. 그걸 잘 모르고 구현하면은 올바르게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notify observer들을 구현할 때 기본적으로는 폼은 써서 구현하겠죠. 폼은 써서, 반복문 써서 모든 유지되는 관찰자마다 업데이트 메소드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불러야 되니까 저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는 단순한 폼은 말고도 for each도 있고 뭐 스윙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복문들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깔끔하게, 뭐 저거를 그냥 옛날 폼 쏜다고 해서 프로그램 못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기본 폼문을 자꾸 기본 폼을 쓰지 말고 내부 반복이라는 for each 폼은 이런 걸 쓴다든지, 아니면 스윙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윙 라이브러리 써본다든지 하는 걸 해보면, 훈련을 많이 해보면 속도가 향상되는 건 아닌데 간결성은 조금 향상될 수 있고요. 또 테크닉, 여러분들 프로그램 테크닉이 늘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은 짤 텐데 이렇게라도 짤 수 있고, 요거 말고 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죠?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좀 이제 3학년이고 이러니까, 고학년이고 이러니까 각 자기 언어에서 그 언어의 조금 그 기능들 이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말고도 이제 스트림 라이브러리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뭐 하는, 이건 별로 얘기할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찰자 패턴에 대해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기본 개념은 설명해 드렸어요. 기본 개념. 그리고 자바 코드를 잠깐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찰자 패턴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핵심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되는 게 요 푸시와 풀입니다. 푸시풀. 푸시풀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관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관찰자 입장에서.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푸시한다는 건 내가 푸시하는 게 아니, 관찰자가 푸시하는 게 아니라 서브젝트가 푸시하는 거예요. 서브젝트가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풀은 서브젝트가 주지 않고 내가 빼내는 거예요. 풀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푸시, 풀.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방법, 업데이트, 이 방법은 푸시하는 방법이에요. 푸시. 데이터를 관찰자한테 관찰 대상이 보내주는 거예요. 요게 풀이에요. 요 풀은 자기 자신을 줘. 업데이트 할 때 내 자신을 줘요. 그 관찰 대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겟터들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의존관계 측면에서는 푸시가 루슬리 커플링이에요. 서브젝트 의존 안 하니까. 그렇죠? 서브젝트를 몰라도 돼. 옵서버는 서브젝트 몰라도 되고,
그냥 업데이트로 던져주는 데이터만 받아 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존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웨더 데이터하고 옵서버하고 의존 관계가 타이트해진 거죠. 얘는 구체적인 클래스예요. 구체적인. 그래서 의존 관계가 타이트해져요. 그런데 쟤는 정보가 바뀌어야 되면은 코드가 어때? 수정이 돼야 되죠. 루스리 커플링이지만 푸시는 받아야 되는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업데이트 메소드가 수정이 돼야 되겠고, 수정이 되면 다 수정이 돼야 돼. 변화에 되게 대처를 못하는 거죠. 얘는 상관없죠. 요 안에서 바뀌는 거죠. 이 자체는 안 변하죠. 이 업데이트 인터페이스 자체는 안 변해요. 이 안에서는 바뀔 수 있죠. 여기서는 원래 get temperature만 갖다가 썼는데 나중 되니까 w.get 다른 거를 얻어야 되는 거지. 예전에 없던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얘는 요게 바뀌어야지만 이제 처리할 그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는 건데, 얘는 새로운 정보를 주더라도 이 서명, 메소드의 서명 자체는 안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 이 풀의 경우에는 만약 구독과 해지를 위해서 옵저버가 서브젝트를 유지하고 있으면 인자를 안 받고 그냥 갖고 있는 애로부터 get 하면 돼요. 그 시점에.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어요. 얘도 푸시가 아니라 풀 방법이죠. 둘 다 풀 방법이에요. 근데 얘는 멤버 변수로 서브젝트를 유지하는 거고, 멤버 변수 서브젝트를 왜 유지해? 왜 유지해? 구독과 해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다른 목적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관찰자 패턴 입장에서는 구독과 해지를 위해서 이제 서브젝트, 관찰 대상을 관찰자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응용을 관찰자 패턴을 구현할 때 푸시 방법을 쓸 건지 풀 방법을 쓸 건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또 향후에 내 응용이 어떤 식으로 수정이 필요할 건지도 고민해서 내 응용의 내 나름대로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제 푸시나 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걸 조금만 보면 옵저버 측면에서는 푸시 방식이 더 편리하죠. 그렇죠? 얘는 그냥 받은 데이터를 취하면 돼. 근데 풀은 추가적으로 뭘 해야 돼? get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get 메소드를 불러야 돼요. 풀의 경우에 서브젝트에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며 호출하는 메소드가 많다. 더 단단한 관계가 된다. 반론. 풀이 더 좋다는 반론은 옵저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어 불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고, 변화한 부분 추상화 측면에서도 푸시보다는 풀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안 변하니까. 근데 뭔가 데이터를 줄이고 늘리려면 얘는 변해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중 스웨드 환경에서는 풀 방식을 사용하면은 통보와 데이터 질의 사이에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푸시는 그게 아니죠. 데이터를 준 거니까 그 당시에 받은 데이터 갖고 하면 돼. 근데 얘가 업데이트를 보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변화가 있어서 다음 업데이트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죠. 다중 스레드에서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회사 가서 복잡한 걸 개발하다 보면은 이제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도 만나게 되는데 접하겠죠. 근데 그런 때에는 머리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중 스레드 환경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스레드들이 병행 수행되니까 언제 어떻게 뭐가 될지를 예측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